China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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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 Sfinito bombondino pobrito bandito Tralallero tralala Bri bri bicus bicus bombicus Il gatto ippopotamo Chef Crabra Blueberry Octopusini Garamaramandan Marudun Tatun Tun Perkuntun Abono no scimpanzino no Udin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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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Ma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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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Trulimero Trulicina La vacca Saturno Saturnita Glorbo Frutto Drillo 고생대. 다윈의 진화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도달하게 되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자 첫 번째 존재, 루카.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에 의문을 가진 시카고대 밀러 박사는 플라스크에 메탄, 암모니아, 물 등을 활용해 생명체가 없던 원시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 마치 지구의 번개가 치듯 반복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주 뒤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크 안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유기물 등 생명체의 기초 단위들이 발견된다. 즉, 생명체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가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 당시 태양의 대폭발인 슈퍼플레어가 매주 발생하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했고 영원에 가까운 10억 년 동안 반복되는 행동에 우연의 우연이 겹쳐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 루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태양의 후예인 걸까? 첫 번째 생명체로부터 다시 30억 년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이 지난 지구 5억 4,200만 년 전 첫 번째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된다. 깊은 바닷속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불리는 생명체들의 진화가 폭발하기 시작.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벌레의 친척들까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만한 존재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놈들이 바로 삼엽충.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고생대의 간판 동물로 머리, 몸통, 꼬리처럼 새 부위가 붙어있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정확히는 한 생명체의 이름이 아니라 2만 종이 넘는 다양한 종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즉 곤충 같은 한 분류의 명칭이었다고. 그 수가 지독하게 많았기에 마치 인간처럼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생명체다. 그러나 이런 삼엽충 따위 그저 맛있는 밥 반찬으로 씹어먹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캄브리아기 바다의 제왕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이름답게 날개 달린 새우 같은 비주얼로 당시 바다를 씹어먹었다고 하는데 녀석의 덩치는 50cm. 물론 나에 비해서는 귀여운 크기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환경상 큰 생명체가 없던 바닷가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삼엽충을 비롯 온갖 생명체들을 야무지게 주워먹고 다니다가 결국 멸종한다. 아노말로카리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생명체들이 줄지어 대멸종하게 되었고 그렇게 캄브리아기는 끝나버리게 된다. 이후 4억 8,830만 년 전 시작된 두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이 괴물 같은 시기의 주요 사건은 바로 다양한 생물의 등장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였던 녀석이 바로 펜테콥테루스 데코라엔시스. 발음 틀려서 두 번 녹음하게 만든 이 녀석은 거대한 발톱과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 일명 바다전갈로 불리는데 녀석들 중 일부는 무려 2m까지 자라버리며 본격적인 대형 괴물들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심지어 추정 크기 9m까지 자라버리는 카메로케라스도 한따까리 했는데 뾰족한 꽃갈콘을 머리에 쓴 오징어 같은 모습으로 덩치에 걸맞게 당시 바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속 식물들 또한 드디어 조금씩 육지로 진출하며 육지의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는 본격적인 육상생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 시기가 바로 4억 4,370만 년 전 시작된 세 번째 고생대 실루리아기. 역사상 최초로 육지에 진출한 생명체 프네우 모데스무스. 지렁이같이 생긴 이 녀석은 그리스어 숨쉬는 띠에서 유래한 이름답게 지구 최초로 공기 중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였다고. 같은 시기 바다에서는 바다전갈 프테리고투스가 동급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성인 남자만한 거대한 덩치에 옹졸한 집게발로 사냥을 하던 녀석은 결국 덩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먹이가 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4억 196만 년 전 시작된 대본기. 40억 년 가까이 거의 기어다니는 생명체들만 존재하던 바닷속. 마침내 물고기처럼 제대로 수영을 하는 유형성 생명체들이 등장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암모나이트. 공부 안 한 나도 이름 들어본 이 녀석은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껍데기에 살짝 오징어 같은 몸뚱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거의 삼엽충급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놈들이다. 또한 어류의 시대라고 불리는 대본기답게 턱을 가진 판피어라는 물고기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 키 4m에 몸무게 1500kg까지 자라버리며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한 물린 힘을 가진 바다 악어보다도 2배 이상 무는 힘이 센 괴물급 녀석이다. 또한 물고기들이 육지로도 진출하기 시작. 마침내 익티오스테가 같은 최초의 네발 동물로도 진화해버리게 된다. 그러나 역시 바닷속 산소 급감 등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멸종이 발생. 지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3억 5,920만 년 전 시작된 석탄기. 육상 식물이 번성하며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는 생명체들의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트로플레우라류. 관절로 된 갈비뼈란 뜻의 이 초대형 노래기는 거의 자동차만한 덩치로 키 2.5m에 다리만 88개가 있었다고. 또한 이 거대한 곤충들은 날개도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 잠자리가 아닌 메가네우라. 현대 잠자리와는 다른 종으로 날개 너비가 75cm에 달하는 거의 사람 절반만한 녀석이다. 이놈이 파닥거린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며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 엄청난 기후변화와 함께 석탄기의 생물체들은 결국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도래하게 된 마지막 고생대 페름기. 고생대를 아예 끝내버리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만든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페름기 대멸종 전까지 마지막 고생대 생명체들이 꽃피우던 시기인데 2억 9,900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 도착하게 되는 초대륙 판게아. 지구의 작은 대륙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불안정한 기후와 화산활동이 폭발하던 이 지옥에서 가장 귀여웠던 것은 바로 바퀴벌레. 그러나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약 1500만 년 뒤 2억 7300만 년 전 테랍시스라 불리는 포유류 같은 파충류들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디메트로돈처럼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던 이놈들부터 5m급의 초식동물 데우테로사우루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간이 흐르며 이노스트랑케비아 같은 놈들까지 등장하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갖춰가나 싶었는데 약 2억 5200만 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시작된다. 화산은 대량의 재를 방출, 햇빛을 차단했고 지구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사라졌고 이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줄줄이 멸종하며 지구상의 생명체 약 80% 이상이 멸종하는 페름기 대멸종이 발생. 그렇게 고생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자, 오늘은 공룡의 중생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초의 루카부터 다양하고 기괴한 생명체들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녀석들 중 하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인간 역시 그저 진화의 한 과정일 뿐 우리 다음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게 될까?
assassino, frulli frulla, bonbombini, gustini, chef, crabra, cada